즐겨보던 판타지 소설 엔딩이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21세기 지구로 이동하는 장치를 손에 넣어서 현실로 가는 이세계물 드리프트로 끝난 소설. 그 소설을 즐겨보던 주인공은 당연하게도 소설 속으로 떨어지고 변방 농노의 자식이자 추후에 주인공에게 참교육당하고 죽는 단역악당으로 빙의합니다. 소설 속 세계관은 지구를 기반으로 마법과 스팀펑크가 발전한 근대인데 강력한 야수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인류가 압도적인 지배자가 아닌 세계관이었죠. 원작 스토리에서 단역악당이 최종 보스랑 초반에 만난다는 걸 이용해 주인공은 제국 대영웅이자 장군인 최종 보스의 환심을 사기로 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증기시대 야수조련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97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21세기 지구에서 수의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강력한 야수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야수조련사가 되는 소설. 기본적인 세계관은 앞에서 말했듯 스팀펑크에 마법이 섞인 세계관인데 강력한 야수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물이나 몬스터가 아니라 야수라는 건데 딱히 인류를 증오하거나 인류에게 적대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인류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은 케바케를 가진 평범한 동물들이죠. 현실에서도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동물이 있고 아닌 동물이 있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도 현실적인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그 동물들이 좀 많이 크고 강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살짜리 변방 농노의 자식으로 빙의한 주인공은 어릴 적 가족은 모두 죽고 10년간 혼자 이 세계에서 버티다 16살에 최종 보스를 처음 만나게 되는 스토리죠. 우선 기본적인 세계관에 개성 있으면서도 탄탄하게 잘 짜놓았습니다. 설정 하나하나가 뻔하지 않고 탄탄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판타지 세상이지만 또 은근히 과학적인 요소들도 있죠. 여러 특이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정들이 세세하고 작가님께서 여러 사파를 넣어주시는데 소설에서 묘사한 특이한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을 보다 보면 작가님이 정말 소설 세계관과 설정들에 공을 많이 들이고 소설에 애정이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스토리도 좋습니다. 초반부 스토리에서 중요 요소를 몇 개 말씀드리면 우선 주인공은 이 세계로 빙의하면서 여러 재능들을 얻었는데 소설에서는 스킬 퍽이라 설명하는 요소로 간단하게 패시브 스킬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야수들과 더 쉽게 친해지고 빠르게 야수들을 길들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스탯창이나 레벨은 없지만 시스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쓸모없는 상태창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메시지로 범인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 보상 실패 페널티도 없고 무엇보다 미션을 주는 시점이 주인공이 의뢰인을 만나 의뢰를 받고 범죄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하면 미션이랍시고 범인을 찾으세요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주인공이 다음에 할 일을 말해주는 수준이죠. 주인공에게 이득이 전혀 없는 상태창이고 비중도 감초 수준이라 상태창을 싫어해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상태창이 있냐? 그건 당연히 떡밥과 빌드업 요소로 상태창과 패시브 스킬인 재능은 다 스토리에서 뒷이야기가 풀립니다. 그리고 초반부 주인공이 최종 보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최종 보스가 단순하게 나쁜 놈이 아닌 신념 있는 악당입니다. 물론 그 신념이 잘못되어서 악당인 거지만요. 그리고 소설에서 최종 보스가 속한 제국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최종 보스를 아군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부 내용은 병방의 농노인 주인공이 최종 보스의 도움을 받아서 제국 수도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 쪽 이야기를 더해보면 스토리 전개에서 자잘한 요소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소설로 자잘한 개연성과 등장인물의 지능을 똑똑하게 챙긴 소설이죠.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조연보다 훨씬 똑똑한 소설보단 조연과 엑스트라의 지능이 높게 설정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작품이죠. 물론 그렇다고 주인공이 멍청한 건 아닙니다. 주인공도 원작 소설 지식과 여러 요소를 통해 충분히 똑똑한 편인 소설이죠. 그저 그 똑똑함이 비현실적인 수준이 아닐 뿐 주인공이 원작 소설의 팬이라 원작 소설 지식도 풍부한데 메인 스토리에서는 나비 효과랑 무관하게 소설에서 묘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고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뒤틀려서 미래를 아는 이점은 약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성있고 특이한 설정이 많은 스팀펑크 세계관을 좋아하고 자잘한 개연성과 등장인물의 지능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소설을 좋아하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다만 세계관이 워낙 특이해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이 소설도 가볍게 술술 보기보단 새로운 설정을 알아가며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맞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현재까지는 2명이고 어지간하면 하렘으로 끝날 것 같은데 주인공의 목표가 21세기 지구로 귀환하는 거라 연애를 회피해서 후반부 전까지는 연애를 할 것 같진 않네요. 제가 매기는 증기시대의 야수조련사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소설의 분위기 어두움,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스팀펑크 기반의 야생동물이 강력한 설정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